반갑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도반님들? 네. 날씨가 어제 오늘 좀 따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야외 활동을 좀 하기가 편했는데 저도 어제는 딸하고 같이 막내딸하고 같이 배드민턴을 한 2시간 친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배드민턴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반은 녹초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궁금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벌써 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예, 그 사이에 외부 활동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조금 위축됐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조금 내면의 어떤 좀 성숙, 그리고 내면을 좀 다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기에 성상원이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인간 본성의 법칙을 공부하기로 했죠. 심리학 공부방 시간입니다. 자, 13번째 편. 네, 벌써 13번째 편까지 왔습니다. 지금 18 섹션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책더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책더리를 어떻게 할까요? 네, 좀 구독자분들이 많으면 네, 이렇게 그 실시간 방송 같은 걸 해서 같이 책더리를 하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그만큼이 안 돼서 뭐 책더리는 저 혼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13번째 편, 목표 상실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 상실의 법칙은 결국에는 소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콜링, 그러니까 어떤 신의 부름, 신의 어떤 사명,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의미에서의 내면의 나의 소리, 어떤 내면의 어떤 나의 어떤 가이드 시스템, 내면의 내비게이션, 나침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네,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무엇을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생각한 게 좀 있어요. 어차피 뭐 외부 활동,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을 만나서 술 한 잔을 먹는다든지, 저도 ENTJ 유형이라 성격 유형이,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공부를 좀 하자. 그리고 제대로 좀 공부를 해서 우리 내담자분들과 또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드리자라고 해서 그 사이에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의 능력은 실제 큰 차이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인간이 죽고 나서의 결과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딱 한 가지 원리가 작동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혼돈해서, 그죠? 다른 사람들의 욕망, 우리가 자크라칸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즉,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따라서 욕망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지 못하고 혼돈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일부 조금 뛰어난 사람들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몰입,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성장, 그래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와, 정말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정말로 지적으로 대단한 경지에 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다를 거야. 그 사람들은 정말 내면의 갈등도 없을 거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정말 잘 맞았을 거고 뛰어난 재능을 원래 타고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분명히 번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들은 분리해낸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해내고 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한 거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소명, 그것이 내면의 목소리, 그것이 어떤 목적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책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이어볼게요. 자, 작가는 마틴 루터 킹. 대단한 인권 운동가였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랍니다. 마틴 루터 킹은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약간의 근본주의자. 그러니까 원리주의자.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심에 일어나치의 어떤 의심도, 그 다음에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회의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정말 성경에 맞춰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반면 아들인 마틴 루터 킹은 태평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면도 있었고, 또 진지하고 내성적인 측면, 그래서 책과 공부를 좋아하는 이 전혀 다른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내적 갈등이 많을 때도 있었고, 또 어느 때는 그것이 융합이 돼서 조금 더 멋진 모습이 되기도 하고, 이랬던 그 갈등의 시간들이 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은 결국에는 어떤 진지하고 내성적인 면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의학, 사회학, 법학을 공부하면서 결국 신학, 그 기독교, 목사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은 아버지와 좀 다르게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현실에서의 어떤 변화, 어떤 정말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문제에 관심이 좀 생기죠. 네. 그래서 몽고메리는 그 마틴 루터 킹은 몽고메리의 흑인 차별 운동에 본의 아니게 개입이 되게 됩니다. 이 몽고메리의 인권 운동,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 그 당시에는 버스에 흑인 좌석과 백인 좌석이 나눠졌었대요. 근데 백인 좌석이 비어 있었는데 그 백인 좌석에 흑인 중년 여성이 앉았대요. 그래서 그 죄로 흑인 여성이 체포되는 사건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여러 가지 내면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 분명히 사회 문제에 어떤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정말 이걸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건 대단한 용기, 그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대 세력, 그러니까 백인을 추종하는, 그리고 흑인을 무시하는 그런 세력들이 마틴 루터 킹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을 폭파하기까지 합니다. 네. 과연 우리 마틴 루터 킹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틴 루터 킹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내면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 거기에 나온 그 들은 이야기를 제가 옮겨드릴게요. 네, 마틴 루터, 옳은 일을 위해 일어나라. 정의를 위해 일어나라. 진실을 위해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 할 것이다. 마틴 루터 킹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 킹은 목사였고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로 인식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이후에 마틴 루터 킹은 신념에 가득 차서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64년 시민권법을 만들고 1965년 투표권법을 만들게 되고, 시민운동, 역사상 가장 최고의 시민운동가로서 기록되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테러, 암살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마틴 루터 킹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로 충만하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 맞습니다. 자, 작가는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쾌락적인 면도 있었다. 그래서 좋은 음식, 좋은 옷, 그 다음에 춤, 여자, 그 다음에 약간 트러블이 될 만한 것들을 좋아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은 실용적인 면이 강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은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그러니까 종교에 몰입할 수 있었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져서 계속 고민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계속 갈등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이 아버지 원리주의자이면서 근본주의자인 아버지와 만약에 그랬다면 마틴 루터 킹은 상당히 괴로운 삶을 살다 갔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기록에도 형제 중에 그 아버지와 가까이 아버지 곁에 머물렀던 동생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틴 루터 킹은 아버지와 평화롭게 거리를 유지해요. 그러면서 자율성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장점만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이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실용적인 문제는 결과를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이 종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현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좀 적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 킹은 사회에 직접 뛰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신념, 확신, 내면의 목소리, 소명 이런 걸로 느끼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 위대한 작업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복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만 복잡한 거 아니고 또 우리 도반님만 복잡한 거 아니에요. 또 저만 기구한 거 아니고 우리 도반님들만 기구한 거 아닙니다. 다 복잡하고 다 기구해요. 하나하나 사연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좋아요. 인간은 원래 혼돈스럽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항상 잃죠. 왜냐하면 이 혼돈이라는 것이 감정에 영향을 받죠, 환경에 영향을 받죠, 또 욕망, 유혹 이런 것들을 계속 휘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자크라캉의 이야기처럼 내 욕망인지 누구 욕망인지도 모르는 것에 끌려가고 따라가고 그것을 갖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삶의 목적의식입니다. 인생 과업을 하는 것. 네, 이것을 알게 되면 사실은 정말로 이 어떤 번뇌 망상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인생 과업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이냐? 시작은 나부터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입니다. 누가 정해주는 것,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 자신이 울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서 나다운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개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우리는 각각 아주 독특한 유일무이한 DNA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뇌의 구조도 정말로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어느 부분이 조금 더 세포가 많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씨앗 자체가 다른 씨앗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살면서 남들과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과 전혀 다른 경험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작가도 표현합니다. 나만의 잠재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씨앗이라 부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마음 공부 시간에요. 무의식은 아래아식은 일체종자식. 일체종자식은 무엇이냐? 씨앗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에서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옳고 그름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나다움을 찾으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 음악을 듣고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죄 아닙니다. 듣고 흘러나오는데 서서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의 종자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죠. 아, 내가 음악적으로 관심 있고 뭔가 씨앗이 있구나.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키워볼까? 그렇다고 다 무슨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즐기는 거, 그 정도로 나는 만족하자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축구 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구만 보면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 씨앗이 있는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그 수많은 대중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정말 지구상의, 우주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래서 그 유일무이한 존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개성, 이것을 찾아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환경의 요구에 너무나도 따라가지 말고 나다움, 나의 본성, 이것을 찾는 것이 결국에는 가이드 시스템, 내 안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찾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내셔야 해요. 네, 여기에는 이제 어떤 명상, 자기 성찰, 인내, 이런 아주 고리타분하지만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어쩔 수 없이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네, 하셔야죠. 네, 현대사회의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정성만 추구하려고 한다. 근데 그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돈에 집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하고, 또 부모에게 너무 의탁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외로 너무 많은 시도를 한다. 그 너무 많은 시도가 뭐냐면 무책임한 시도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갖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 간에 인내심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시간 집중하는 걸 못해요. 요즘 아이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만의 한 가지 기술을,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는 자유가 오히려 스스로를 짐을 만드는, 자유가 스스로에게 짐을 만드는 그런 시대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안정만 추구했을 때는 오히려 30대 이후 넘어가면서부터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중년에는 상당한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돈, 아니면 지위,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명예, 이런 걸로 따라갔을 때 결국에 만들어지는 정신적인 문제는 지루함이 생긴대요. 하는 일이 지루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값싼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그 값싼 보상은 뭐예요? 중독이죠. 술, 담배, 마약, 섹스, 네, 아니면 뭐 탄수화물,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이 계속 생깁니다. 이 불안이 생기는 것은 이유도 모르는 초조함과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생각이 고정되고 능력은 정체가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저는 이거 상담 사례로 너무 많이 느껴요. 정말로 요즘은 대학교 들어가서도 미친듯이 공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친듯이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친듯이 일해요. 그래서 형사원에서 대리돼서 과장 되는데 과장 때부터 바보 돼요. 네, 그때 정말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리더십을 배우고 그 다음에 위아래를 이렇게 통솔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그때 되면 과장급, 차장급 되면 완전히 바보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그 이유 모르는 초조함, 스트레스 때문에 생각이 고정되고 능력은 정체되는 시기가 와요. 너무 빨리 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그냥 안정성만 추구해서 그래요. 예,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남들이 이게 안정적인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돼요? 우울이요. 네, 다들 우울하대잖아. 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면서 우울하다고 합니다, 매일. 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가 방향성을 갈망하는, 어떤 목표점을 갈망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도 구별해내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결국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방향을 제시해주면 그게 방향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로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 방향성은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방향성이 생긴다는 거, 나 자신의 가이드 시스템, 내 안에 나침반이 생긴다는 것은 안정과 편안함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맞죠? 맞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딱 틀어놓고 하면 어때요? 운전이 좀 편하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그래. 그럼 진짜 불안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성찰과 인내, 네,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 소명을 좀 찾아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잠깐 또 이야기합니다. 소명, 이 가이드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로 이탈, 이럴 때 내면의 목소리가 작동을 해서 경로를 이탈하지 말게, 빨리 돌아오게. 물론 완전히 경로를 탁 잡아주지는 못해요. 경로가 살짝 이탈됐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뭔가 이상한데?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그것이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고 신의 소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걸림이 있다는 거죠. 그 걸림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큰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이 걸림이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건 한눈 팔지 않고 목표를 향해 가게 하는 힘이 있죠. 그리고 인생이 즐겁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내비게이션 켜놓고 운전해요. 그러면 운전이 편안하니까 즐겁잖아요. 부정적이거나 불안한 게 없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소명은 그렇게 부정적 감정에서 긍정적 감정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마음에, 내 미래에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습도 할 수 있죠. 그죠?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죠. 지루한 거 견딜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탁월한 기술을 얻어낼 수 있죠. 맞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소명은 결국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두를 빚든, 그죠? 국밥을 끓이든, 아니면 디자인을 하든, 장사를 하든, 정치를 하든, 의사가 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 그것은 탁월함입니다. 가짜로 성공한 척, 남한테 뭔가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탁월함을 느껴야 해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근본은 소명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에 내면의 회복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우울함 이런 것들은 순고함으로 바뀔 수 있다. 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어떤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큰 존재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는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만큼 아니셔도 돼요. 우리 가족 뒷바라지 해주는 것, 내 딸 이쁘게 크는 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은 각자 그릇의 크기도 있고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세상을 구원하고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외로움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외로움이 무기력하게 만들거든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 무의식은 연결되어 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네. 그리고 이 초조함이나 스트레스를 생산적 감정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소명. 자, 왜요? 초조함이나 스트레스 우리가 다 갖고 있죠. 그죠?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조함과 스트레스가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소명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작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소명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목적의식의 인간의 삶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인식해라. 그리고 각자 목적의식과 분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 목적의식 뭐예요? 타인의 욕망, 그죠? 돈, 권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과 분리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5가지 전략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소명을 발견해라. 두 번째, 저항과 자극을 이용해라. 세 번째, 목적이 주는 에너지를 흡수해라. 네 번째, 작은 목표로 된 사다리를 만들어라. 다섯 번째, 일에 완전히 몰두해라. 자, 인생의 소명을 발견해라.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성찰, 탐구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존심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허세 부리거나 막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자기 성찰과 자기 객관화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사물과 타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어떤 탐구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사물을 보면서 문득 깨달을 수 있고요. 또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문득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소명이 발견되는 방법은 영상이나 소리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영상은 이렇게 사진 찍은 것처럼 평생을 딱 기억해주는 그런 아주 각인되는 장면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멋지게 구두를 이렇게 구두끈을 묶고 출근하는 모습 그게 각인됐다. 그럼 그 친구는 아마 패션 감각, 디자인 감각,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쪽으로 갔어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물론 그 길로 간다고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힘든 연습, 반복, 탁월함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 될 것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엄한 것,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 자기의 탤런트와 상관없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덜 괴롭고 훨씬 더 빨리 성과물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마틴 루터 킹처럼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양심의 소리, 내면의 소리, 신의 목소리로 표현될 수 있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영상으로 이렇게 받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저항과 자극을 이용해라. 부정적인 경험, 그 다음에 한계, 고통 이런 것들도 포용해라. 그래서 인정해라. 왜?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니까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니까 이것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소명을 얻으면은 그냥 꽃길이 펼쳐질 것 같다. 아니에요. 네, 단지 방향성이 제시가 된 거고 결과론적인 것이 보여지는 것 뿐이지 그 과정에서의 고통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우리가 기쁘게 기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목적이 주는 에너지를 흡수해라. 이것은 뭐냐면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 소명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카리스마나 아니면 선견지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 네, 물론 찾기 어려워요. 근데 매일 모여가지고 시계 자랑하고 뭐 와인 자랑하고 뭐 옷 자랑하고 이런 사람 말고요. 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것이 시너지가 되고 분명히 좋은 멘토 또 멘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목표로 된 사다리를 만들어라. 맞아요. 결국에는 이 소명의식은 죽음과 연결되거든요. 어떻게 끝낼 것인가의 문제예요. 마틴 루터 킹은 목사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회운동가로 끝난 거예요. 스티븐 잡스는 작은 차고에서 시작했죠. 근데 결국에는 IT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가장 최고의 회사를 만들었고, 그죠? 그 창조력과 그 디자인 감각은 최고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소명의식은 결국은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작은 목표가 없으면 지루해지고요, 초조해집니다. 과연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정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기쁨, 어떤 미시적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성취감, 만족감 이것들을 얻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일에 완전히 몰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과가 주는 어떤 명예, 권력, 돈 이거라 그러면 이거는 사실 가짜 목적이에요. 진짜 목적은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 지루함이라든지 좌절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잊어버리고요. 정말 무라일체, 네, 정말 완전한 몰입, 우리가 얘기하는 절정 체험, 네, 그것으로 소명의 대가는 충분하다고 잠깐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라니까 이걸 내가 유튜브를 찍으면 구독자가 얼마가 늘고 그럼 광고 수입이 얼마가 붙고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냥 재밌게 찍으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리 이탈,
내가 이득이 생기니까, 내가 좋아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구나. 자리이타. 예, 부처님의 말씀, 자리이타를 느낍니다. 네, 그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작가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 과정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라. 왜냐하면 뭘 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왕 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엔진도 그렇잖아요. 막 돌아가면서 무엇인가가 탄력을 받고 힘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시간, 어떤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 맞아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내가 일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 또 아니면 공부에 집중해야 될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덤으로 말씀드린 건요, 공간도 중요합니다. 내가 방해받지 않는 공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꼭 만들어내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에 완전히 몰입하고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일 그 자체. 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을 버려라. 네, 하는 동안의 즐거움. 네, 뭐 국수를 만들고 뭐 아니면 만두를 빚고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30년, 40년 동안 요즘 노포 식당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아니면 뭐 유튜버 누가 와가지고 뭐 찍고 가서 장사가 잘 되는 거 이런 거 기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나요? 그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것에 즐거움을 있습니다. 예, 하루하루 그분들이 느끼는 그 일 자체에서 오는 행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무엇인가가 내가 얻은, 내가 느낀 그 소명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도요, 이 유튜브를 찍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저는 좀 이 아둔한 사람이어서 조금 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신부님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는 시기에 조금 뭔가 집안의 갈등도 있었고 저 자신도 확신이 없어서 그거를 포기하고 전공을 미술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졸업 뭐 중퇴했죠. 예, 중퇴하고 나서 뭐 MD, 그 다음에 IT 기획 뭐 이런 쪽으로 일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젊은 시절에 조금 어려워졌고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타로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끌려가게 된 거예요. 타로 쪽으로. 예,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돈, 뭐 타로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근데 이게 밀물썰물처럼 계속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이런 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봤죠. 이게 지금 옳은 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은 건, 정말 제대로 가르치자. 우리 후배님들 제대로 가르치자. 그리고 제대로 상담하게 해주자. 그리고 제대로 먹고 살게 해주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부터 다시 공부하자.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이렇게 유튜브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명의식이 조금 빨리 그걸 확신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조금 이렇게 그 바보처럼, 예,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혼돈의 시기를 계속 겪으면서 아주 미련하게도 50이 넘어서 찾았습니다. 근데 조금 믿는 구석은 다들 요즘은 100세 시대 되니까 나머지 50년 정도는 그래도 소명에 의지하는 삶, 소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소명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제 성이 공씨예요. 그리고 제 조상님이 공자님입니다. 네, 좀 어이없고 웃기겠지만 공자님 삶을 보니까 내 안에 씨앗이 있겠구나. 무엇인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바른 거를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제자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씨앗이 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은 늦었지만 소명을 찾았고 소명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삶은
비바람 몰아치고 좌절되고 지루하고 뭐 이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처럼 소명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명이 거대하거나 멋진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 결과는 신이 만드시잖아요. 그 쓰임새는. 그죠? 근데 이 소명의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자존감, 유일무이한 귀한 나로부터 일체 종자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소명의식을 찾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뭔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공사부였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제 영상 중에 좋은 영상이 있으면 좀 널리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화요일날 마음 공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